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인문학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보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세네카 봤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인생 낭비하지 말자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 라는 거 했고요. 네 번째는 플루타르코스의 그 분노의 억제에 관하여.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사이에 분노를 한 번도 안 하는, 일주일 동안 화 한 번도 안 내고 지내보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성공하셨나요?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그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강한 사람이니까 강한 내가 참자라고, 사람이 약할수록 화를 더 잘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돈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관대함에 관하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제목의 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중용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만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사실 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이 국가라는 작품에서 우리 영혼의 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영혼이 셋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욕망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말하자면 격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지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덕목은 절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의 덕목은 용기입니다. 이 부분의 덕목은 지혜예요. 그리고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자기 일을 잘 하는 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작품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결국에 가서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부정의하게 지멋대로 막 사람 죽이고 뺏고 이런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플라톤의 국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우리 영혼의 구조, 이게 영혼 3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 부분이 있다라고요. 보통 그냥 영혼 3분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지 요것도 몇 개로 더 쪼개고요, 요것도 몇 개로 더 쪼갰어요. 요 부분은요, 특히 돈과 관련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망 중에서 제일 큰 게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성적인 건데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욕망의 충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또 명예를 좋아해요. 그래서 용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명예를 얻는 방법, 여기서 돈과 관련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나누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요, 사실은 요 밑에다가 네 번째 부분으로 감각 같은 것도 집어넣어 놨는데, 옛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두 가지 역할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 몸을 통솔하는 거, 우리 전체를 통솔해 가는 거. 여기는 통솔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는 그 밑에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둘로 나누는 방법, 셋으로 나누는 방법, 넷으로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둘로 나누는 게 기본이고 그거 더 쪼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영혼에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 한쪽은 이성은 없지만 이성에 복종하는 부분, 그렇게 나눠놓고요. 이성에 복종하는 부분이 그 가지고 있는 덕목이 윤리적인 덕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진 덕은 지적인 덕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요거 두 개가 뭐 요거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적인 덕목, 지적인 덕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덕,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막 5개로 나누고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조금 단순하게 쪼개놨던 걸 여러 개로 쪼개는 건데, 그 중에 이렇게 덕이 되려면은 중용이라 그래놨습니다.
덕이 채워야 하는 기준은 중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중용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3권 끝에서부터 중용 얘기를 해가지고 절제 용기는 벌써 3권에서 지나갔고요. 4권 들어가면은 요 절제와 관련된 여기는 또 명예를 추구하고 여기는 돈을 추구하니까 이거 좀 관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마 미리 자료 받으신 분들 넘겨보다가 뭐야 저기 2, 3, 4장은 어디 갔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1권에서는 작은 돈 쓰는 방법, 1장에서는요. 지금 4권인데요. 1장에서는 작은 돈 쓰는 방법, 2장에서는 큰 돈 쓰는 방법, 3장에서는 큰 명예 추구하는 방법, 4장에서는 작은 명예 추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돈과 명예 여기를 앞에 다루고 그리고 플라톤은요. 우리가 각각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도 다 따로따로 나눠보고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덕목들도 몇 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자료의 뒷부분에 재치라든지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면은 거기 교제와 관련된 탁월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거의 뭐라 그럴까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 여기 다뤄놔가지고 여기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키케로나 세네카처럼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라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쭉 나열해놨지만 우리더러 중용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다른 사람보다 이론적이고 객관적이고 조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의 일반적인 특징이요.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려고 출판했던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써놓은 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좀 많고 논리가 다 채워져 있지 않고 어디는 너무 자세히 얘기하고 어디는 너무 간단히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영혼에 크게 이성이 있는 부분, 이성이 없지만 이성을 따르는 부분 둘로 나눠서 이성이 따르는 부분에 윤리적인 덕, 이성이 있는 부분은 지적인 덕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을 따르는 부분에서 그 몇 개의 더 플라톤이 나눴던 것보다 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자유인 다움, 돈 쓰는 것과 관련된 거 제일 아래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 저기 자유인 다움은 이거 뭐냐?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자유인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노예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아테나이가 히람 민주정이 대단한 걸로 돼 있긴 하지만서도 거기서 사실은 상당히 편협한 그러한 민주주의였습니다. 오로지 아테나의 시민만. 다른 사람들은 한국도 사실은 지금 약간 그래요. 우리 한국 교민들 미국 같은 데서 오래 살면서 거기서 막 무슨 작은 시장도 되고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은 나왔어요. 오래 살면 거기 투표권 주죠. 근데 외국 사람 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투표권 받았다는 사람 봤어요? 지방자치제 같은 데 이제 조금씩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동남아에서 온 양반이 부천시장이 됐다라든지 이런 거 아직은 못 보죠. 그리고 피선거권 같은 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아테나이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심했어요. 부모님이 다 아테나이 사람이어야지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이어야지 민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아테나이 사람만, 오로지 남자들만, 오로지 자유인만. 그래서 굉장히 편협한 민주정이었어요. 어쨌든 여기 자유인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계급적인 뜻이 있어서 그 노예 같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인 그 계급 말고도 그게 정신적인 데까지 이렇게 퍼져 들어가 가지고 우리 그 정신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편협하고 뭐 좀 비열하고 이렇지 않고 상당히 고상하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하자. 이거 돈 쓰는 덕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절들을 나눠놨는데 1절에 자유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관련된 중용이다. 이게 중간입니다. 그 양쪽 끝은 뭐냐? 중용이라고 하면 양쪽 끝이 있죠? 여러분 되게 아시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 비겁과 만용의 중간이 용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거 양 끝은 뭐냐? 낭비와 인색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쭉 가가지고
저 단테의 신곡에서 보면요, 낭비와 인색이 같은 데서 벌 받고 있어요. 지옥에서도 보면 돈자루 비슷하게 생긴 바위를 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2차로로 돼 있어요. 반대편에서 오면서 상대방을 막 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 낭비하는 놈들아 그러면 야, 이 인색한 놈들아 그러고 욕해요. 지옥에서는 서로 욕하고요. 연옥에서는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그거는 3번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자유인답다라는 것은 재물과 관련된 중용인데, 자유인다운 사람은 재물을 주는 일, 받는 일, 특히 주는 일과 관련해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요, 마땅한 대상에게서 마땅한 때에 마땅한 만큼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일만큼 돈을 꼭 받는 사람이야. 이런 건 별로 칭찬의 대상이 아니죠. 저 사람은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참 잘 내놔. 이럴 때 칭찬받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별로 칭찬 안 해요. 그 얘기 지금 한 겁니다. 재물은 일단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받는 것과 관련해서 말고 주로 주는 것과 관련해서 칭찬받는 그러한 덕목이다. 여기서 내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거다. 나는 돈은 절대로 안 받았어. 그렇지만 금을 받았다든지 땅 문서를 받았다든지 이거는 돈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면은 무슨 쌀가마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 그래요. 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이어가지고요. 아직도 시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이용해서 철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야 이거 이런 것까지 설명하자 싶은 것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시학에서 보면은 문학 작품이라는 게 완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시작이란 무엇이냐? 그것 앞은 없고 그것 뒤만 있는 게 시작이다. 끝이란 무엇이냐? 그것 앞만 있고 그것 뒤는 없는 게 끝이다. 중간은 뭐냐? 그것의 앞도 있고 뒤도 있는 게 중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다 웃어요. 아니 이런 걸 설명하나 싶은데 여러분한테 중간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있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오른쪽 한번 규정해 보자고요. 오른쪽, 왼쪽에 반대. 왼쪽은 어떻게 하려고요? 오른쪽에 반대.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사전에 보면은 우리가 북쪽을 보고 있을 때 동쪽을 향하는 면, 그게 오른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 사전에 나와요. 우리말 사전에도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쪽을 보고 있을 때 남쪽으로 향하는 면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전 만든 분들 일본 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게 웹스터 사전에 나와요. 일본 사전은 서양 사전 참고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사실은 이거 히랍적인 방식입니다. 히랍 사람들이 이렇게 새를 보고 점을 쳤는데 오른쪽에서 새가 날아오면은 길조고요. 왼쪽에서 오면은 흉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새 날아올 때 얼른 오른쪽을 돌려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은 동쪽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북쪽을 보고 점치기 때문에. 그래서 히랍 사람이 북쪽 보고 점치는 데서 오른쪽 규정이 나오고 그게 서양의 사전에 들어가고 일본 사전 들어가고 우리말 사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재물이란 뭐냐? 돈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야, 이거 지금 이때가요. 돈이라는 게 생겨난 지 한 2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지중해 연안에 돈이 처음으로 나타난 게 기원전 60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로이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아킬레우스 이렇게 죽은데 거기 눈에다가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올려놓고 장례 치르고 그런 장면 있죠? 그건 시대착오예요. 돈이 나타나기 한 700년쯤 전에 아킬레우스가 죽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게 주화가 돌아다니기 전에 금덩이, 은덩이 이런 거 있긴 있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옛날 것 동전이라 그러면 조금 위험해요. 동전보다는 은화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구리돈 말고. 자, 어쨌든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거다. 그리고 3번에 가서 낭비와 인색은 재물과 관련된 지나침과 모자람이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중간인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돈과 관련된 지나침 모자람은 바로 낭비와 인색이다. 낭비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거고요. 인색함은 너무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데 둘 다 모자람과 지나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관련해서 마땅한 것 이상으로 진지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 돈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지금 자유인다운 사람은 돈을 조금 우습게 여겨요. 돈에다가 돈이 뭐 있으니까 쓰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인색하는 건 그런 거고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 반면에 낭비라고 하는 거는 이따금 내가 여기서 쓸 뜻보다는 조금 넓게도 쓴다. 좀 자제력 없고 돈 막 쓰고 이런 사람도 꼭 돈을 어디 가서 받을 거보다 그 적게 받고 줄 거보다 더 많이 주고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어디 가서 말하자면 매번 돈을 제값만큼 내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따금 넓은 의미로. 근데 이런 사람은 가장 조금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돈 많이 쓰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악덕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그 고유한 의미의 낭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서도 이런 사람은 그 재산을 자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 재산을 파괴하는 하나의 나쁨, 여러 가지 나쁨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낭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단테의 지옥편에 보면요. 낭비한 사람들은요. 아까 저기 돈 굴리는 사람들 말고요. 재산 막 흥청망청 쓴 사람들은 자살자의 숲에서 거기서 또 벌 받고 있어요. 그 자기 재산을 날리는 거는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 위에 인색함과 낭비 같이 벌 받는 데는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흥청망청 쓴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단테가 이걸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 비슷한 거 읽었는지. 우리의 삶은 재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망하자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오디세이아에 보면요. 오디세우스가 전쟁터에 갔다가 바다에서 떠돌고 20년 만에 집에 왔더니 이 젊은 놈들이 막 모여가지고 오디세우스 부인한테 결혼하자고 막 그러면서 그 집 재산을 막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살로 다 쏘아 죽이거든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남의 집에 와서 돈 안 내고 밥 먹은 건데 무전 취식이니까 요즘은 경범죄예요. 근데 쏘아 죽이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나면 그런 질문이 있다고 들어오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남의 재산 먹는 건 그 사람 죽이자는 겁니다. 옛날에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는데 겨울에 막 식량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남의 거 빼앗으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화들이 조금 가혹하긴 해요.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유리구두 신으려고 막 발가락도 자르고 뒷죽도 자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발 신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여기 그 지금 이제 자유인다움, 돈 잘 쓰는 덕목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거 낭비와 인색함. 인색함은 재물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낭비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로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서도 좀 본래적인 의미에서 그 스스로 망하는 사람, 그렇다. 자기 재산을 파괴하는 거는 스스로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얘기가 거기 6번에 나와 있네요. 쓰임새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데 부라고 하는 것도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좋은 말이에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의 사용과 소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만 한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겁니다. 부의 본질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에 있는 거라고요. 갖고 있는데 안 쓰면 그 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잘 쓰자라고 돈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이와 관련된 탁월함을 가진 거다. 탁월성,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히라보에서 덕,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덕이라는 거 아레테인데요. 덕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뜻하고 조금 다르게 써요.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물건에도 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의 덕은 시간이 잘 맞는 거 이런 겁니다.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면 안 돼요. 칼의 덕은 잘 베이는 거 이런 게 덕이에요. 가위의 덕은 물건을 잘 자르는 거. 그래서 여기 사람의 덕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가능성, 어떤 꼭 해야 하는 기능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탁월함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재물과 관련된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가장 잘 사용하는데 이런 사람을 자유인다운 사람이라고 한다. 노예들은 부가 따로 없으니까. 자, 그리고 7절에 가서 재물의 사용이란 쓰는 것, 돈을 쓰고 남에게 주는 거다. 반면에 남에게서 받는 것,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것은 재물의 소유다. 거기 사용하고 소유를 대비하고 있어요. 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남한테 나눠주고 밖으로 지출하는 거고요. 가만히 갖고 받아서 잘 보존하는 거는 그건 소유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범주를 나누고 있어요. 적절한 상대에게서 적절한 양만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거기 우리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 그거 다 늘 들어가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받지 말고 적절치 않은 시기에 받으면 안 되죠.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여기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취할 사람에게서 취하고 마땅히 취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서는 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해줬으니까 봉급은 꼭 받아야지. 저 사람에게서는 이거 받으면 안 되겠군. 뇌물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안 받고 이런 건 별로 칭찬 안 하고요. 그것보다는 저 사람에게 꼭 줘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주는 데서 주로 자유인다움이 나타난다라고요. 제대로 받는 거, 제대로 안 받는 거 그런 거에선 자유인다움 많이 안 나타나요. 물론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이런 사람도 뭐 정직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자유인다움은 아니다라고요. 잘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남에게 잘 해주는 거, 그게 더 탁월성에 속하는 거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고귀한 일을 행하는 게 더 탁월성에 속한다. 어떤 사람은요, 난 부끄러운 짓은 안 해. 그렇지만 뭐 남들하고 상관없어. 좋은 일도 할 거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만 깨끗하면 되는 사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인다운 사람이라고요. 겨우 자기나 뇌물이나 안 받고 이 정도는 뭐 그냥 아주 칭찬할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8절에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 고귀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거는 재물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이 가고요. 그리고 선행을 받는 것,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짓 안 하는 것, 이거는 주로 남에게서 받는 것과 동행한다.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려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서 고마운 일이야 이러지 않고요. 그보다는 누가 나에게 주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죠. 자, 그래서 늘 감사와 칭찬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주는 사람에게로 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정도 가지고는 감사나 칭찬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물론 너무나 뇌물이 횡행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뇌물 줘도 안 받아. 그래요. 이제 한국도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거 안 통하게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9절에 가서 받지 않는 것은 주는 것보다 쉽다. 그렇죠? 안 주고 안 받기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안 받고 주기 이걸 하자고 말하자면은 사람들은 거기도 꽤 말하자면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놓는 것보다 차라리 남의 것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거 마케팅의 원칙 같은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세법 같은 데 걸리는 건데 저기 여러분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는 데 있죠. 카드로 내면 이렇게 더 받고 그래서 현금으로 내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카드로 내시면 10% 더 내셔야 됩니다 라고 쓰는 게 더 효과가 있대요. 사람들이 이득 보려는 그런 마음보다 손해를 안 보려는 마음이 더 크답니다. 그래요. 자기 것을 내놓느니 차라리 남의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요거잖아요. 내놓기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저 주식 같은데 투자했다가 주가 떨어지는데 막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아까워서 못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어쨌든 내놓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가서 이렇게 남에게 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유인답다라고 지칭된다. 반면에
뇌물 같은 거 잘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의롭다는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은 자유인답다라는 칭찬은 받지 못한다. 저 사람 뇌물 안 받아,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은 돼도 저 사람 남에게 잘 베푸는 자유인다운 사람이네. 이런 말은 못 듣는 걸로. 그래요. 자, 그리고 취할 때 정의롭게 취하는 사람, 받을 만큼 받는다. 저 사람은 뭐 일해주고 돈을 안 받는 일이 결코 없어. 오, 대단해. 뭐 이렇게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런 칭찬은 안 하죠. 어떤 가장이라면 부인한테는 칭찬받겠군요. 봉급은 꼭 받는다.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해요. 보수를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따금 보수 안 주고 부려먹으려는 데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재능 기부라는 말이 싫어요. 평생 재능 거부만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능 기부하려니까. 예술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그 재능 기부 문제입니다. 돈 안 주고 자꾸 와서 뭐 벽화도 그리라고 그러고 뭐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평소에 후원 안 해주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가 되기로 했어요. 자, 그래요. 그리고 거기 11절에 가서 어떤 사람이 탁월함, 덕 때문에 사랑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자유인다운 사람이다라고요.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정의도 있고 절제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지만서도 잘 베푸는 사람이 제일 사랑을 받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특히 주는 데서 그렇다. 받는 데서 유익성 말고요. 남에게 주는 데서 유익성이 있다라고요. 자, 12절에 탁월성을 따르는 행동은 고귀한 행동이다. 여기 고귀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돈 쓸 때 고귀한 목적으로 써야 돼요. 자유인다운 사람도 고귀한 것을 위해서 올바르게 준다. 여기 올바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범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분량만큼 이런 식으로요.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아무나 주지 않아요.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여러 관점에서 마땅하게 준다. 그리고요. 자유인다운 사람은 돈을 줄 때 즐겁게 줘요. 돈 주고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사람은 자유인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주다 보면 즐겁게 되지 않나? 저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국가에서 주는 돈 20만 원 갖고 살면서 그중에 5천 원씩 어디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존감에 도움이 돼요. 나도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에이 어떻게 내가 뭐 나도 어려운데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자, 즐거워하면서 혹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남에게 준다. 우리 이따금 그럴 때 있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오늘은 왠지 내가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 아유 이거 조금 부담되는데 그냥 내지 뭐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런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내려가고 호흡이 안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머릿속에서 막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 도파민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까짓것 오늘 내가 낼게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막 기분도 좋아지고 좀 목소리도 높아지고 농담도 막 나오고 그래. 주변에서 또 호응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참 준다라고 사람 사이에 그런 교류라는 게 참 이상해요.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손만 잡아줘도 호흡이 안정되고 맥박도 내려가고 그런데요. 아는 사람이 잡아주면 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비슷하게 돈 쓰는데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